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른 것 같아요. 벌써 8월도 이제 말일, 마지막 날이 밝았네요. 그래서 이번 달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올 9월, 10월, 또 연말까지 꾸준한 스탠스로 DCA 적립식 투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살짝 올랐지만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네요. 3,700만원 극초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도 720원대 초반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큰 상승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적립식 투자 DCA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에 집중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달러 비용 평균법 본인만의 주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효과 있게 꾸준히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닥사거래소인 코빗에서도 리서치 센터에서 공식적으로 결과값이 나온 것처럼 굉장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떴었죠. 미국 연방 법원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스팟 ETF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다른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제 승인이 되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승인 여부가 아니라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승인되는 건 무조건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의 저울질, 세력의 시기의 저울질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우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게리 긴슬러가 이끌고 있는 SEC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에게도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ETF의 입찰 거부가 뒤집힌 것처럼 리플에 대한 항소도 뒤집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모아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길 열렸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7% 정도 급등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이란 GBTC 현물 ETF 신청 서류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하면 어느 정도 승인될 수 있는 시그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검토의 명령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어서 9월 중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범될 전망이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마침 9월 9일에서 10일 정도에 G20 정상회담에서 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9월에 무조건 상승이 될 거야 라는 부분보다는 10월, 더 나아가서는 연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스탠스로 천천히 한 걸음 뒤에서 여유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된다라면 수조 달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바로 법적 부분, 법적 소송에서 이겼죠. 비트코인이 꼭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불장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2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 4월. 그렇게 많이 남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2025년 정도까지 가져가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불장을 맞이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 좋은 수익률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기대하면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냐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 아직 리플이 없어요. 아직 리플이 없기 때문에 리플에 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승 펌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은 40조 원이 되는 굉장히 큰 자금을 굴리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머지않아서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룸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XRP가 들어있지 않다는 부분,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고래들은 8월 달에만 8억 9,9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이동했다라고 하면서, 물론 뭐 개인 지갑으로 간 물량도 있을 거고 거래소로 간 물량도 있을 거예요. 거래소에 간 물량은 뭐 아무래도 스테이킹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축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지갑, 익명으로 이체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고래들은 축적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와 그리고 스텔라 룸에는 현존하는 유틸리티 코인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의 명확성이 다가온다면 바로 터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R3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LT 기반의 코다 플랫폼이 계속적으로 미팅을 열면서 이번엔 또 런던에서 모임을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R3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데이비드 루터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발견하면서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최대 컨소시엄이 형성됐고 그 안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다 플랫폼까지 나오면서 이미 DTCC를 통해 스위프트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에 이제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그 중심에는 XRP가 있다라는 부분 잘 인지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펀더멘탈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위터가 파랑새 로고에서 X로 얼마 전 로고를 바뀌면서 도메인까지 X.com을 사들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를 하나의 슈퍼 앱, 금융의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자 플러스 알파로 암호화폐가 들어간 하나의 크립토 커런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전송, 저장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비트코인도 중요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XRP라든지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메이저 알트코인은 굉장히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토큰이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크립토 커런시로 자리 잡히면서 굉장히 또 유틸리티적으로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팔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죠.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암호화폐까지 유동성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그 중심에는 또 XRP 레저로서 유동성 허브가 연결다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세력을 펼치면서 달러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5대 경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이제는 USD, 바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경 간 송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 통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브릭스 플러스로 확장이 되는 부분에 CBDC의 세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 부분에 국경 간 결제, 리플사의 ODL 솔루션으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나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2019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를 맡고 있고 그 전에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총재를 역임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리플사, 그 중에서도 크리스 라슨을 핀테크 전문 고문으로 넣으면서 굉장히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크립토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구현될 때 가질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전 IMF 총재이자 현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크립토, 바로 암호화폐, 디지털 세상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얘기해 준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은 9월 29일에 뉴욕에서 또 하나의 파티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리플의 투자자로서 가격이 그래도 최소 1달러 정도는 돼야지 파티를 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아직 리플은 1,000원도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티는 무슨 파티야?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하는데 9월 29일 정도 됐을 땐 어떤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을지 그들은 좀 알고 이렇게 파티를 여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은 제미니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비트페이라든지 최근에 홍콩 기반의 거래소죠. 리니어 익스체인지 등등의 XRP가 계속적으로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SEC와의 사건에서 법적 공방전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좋은 호재거리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리플의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플이 미국에서 법적 명확성이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기 쉽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보면서
내년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도 능가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금액적으로 이더리움 시가총액 능가하고 이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XRP라는 이 토큰은 금융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펀더멘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암호화폐보다 빠르고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이다. 이에 따라 자산을 포지셔닝 하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투자는 곧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 뭐 이더리움 따라잡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따라잡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 이 금융계에서 판도를 바꾼다,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이 개입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가 일어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의 부사장은 이야기합니다. 향후 2년이 대량 암호화폐 채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CBDC가 구현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가 연합을 이루면서 디지털 세상의 앞날을 앞당기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다음 불장 사이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까지 향후 2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가격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롱뷰를 보면서 본인의 수량에 집중해서 모아가시는 스탠스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네요. 세대를 잇는 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심에 달려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처럼 암호화폐 투자, 리플의 투자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XRP의 포텐셜, 아직까지는 정말 잠재력이 많지만 수면 위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고 가격적인 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정말 많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타임 레버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